변상욱의 기자 수첩 들어보죠.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럽 난민 문제가 계속해서 지구촌의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 시리아 어린이의 그 비참한 사진 한 장이 뭐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예. 사실 그 아이의 사진이 아니더라도 이미 난민 문제는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올해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이 30만 명을 넘고 그 가운데 한 1만 5천 명에서 2만 명까지 사망했다면 이것도 뭐 제대로 잡히지 않은 통계입니다만 그 아이가 아니었다 해도 엄청난 난민 시체가 지금 유럽의 바다로 떠밀려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런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이 난민으로 몸살 앓고 있다.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지구촌 최대 이슈가 돼 버렸어요. 네. 좀 보도들이 너무 감성적으로 흐르긴 합니다만은 네. 몇 가지 잘 짚혀지지 않는 문제들을 지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난민들이 전부 다 유럽으로 몰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난민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변의 아프리카 아랍 국가들을 뒤덮어서 거기서 더 이상 피난처가 될 수 없으니까 유럽으로 떠밀려가는 겁니다. 세계 난민 숫자가 너무 늘고 있어서 그렇지 난민들이 무조건 잘 사는 나라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고요. 예. 대개의 난민들은 자기 나라 가까운 나라에 머물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걸 원합니다. 이라크 난민들은 옆 나라인 시리아, 터키에 많고요. 시리아 난민들은 또 터키나 레바논으로 가고 르완다 난민 같으면 이제 콩고로 간다거나 그럼 콩고에서 또 문제가 많으니까 콩고 난민은 부룬디로 가고 시에라리온하고 라이베리아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시에라리온 난민들은 라이베리아로 가고 라이베리아 난민들은 시에라리온으로 가고 네. 서로 맞바꾸고 있어요. 또 수단 난민은 차드, 또 아프가니스탄 같으면 파키스탄이나 이란 이렇게 가까운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가보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시리아 난민이 한 400만 넘게 발생을 했는데 유럽은 벌써 40만 정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터키는 벌써 200만이 넘습니다. 시리아 난민이. 예. 그 옆에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난민의 대부분은 가난한 나라에 피난 가 있고 그중에 또 절반 정도는 정말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한 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들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전쟁을 벌여서 난민을 만들어낸 나라들은 결국 난민 문제를 또 골머리 앓지 그렇죠. 않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인 건 미국하고 러시아입니다. 사실 예. 시작은. 그럼 미국하고 러시아가 난민 문제로 고민을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라크나 시리아 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알카에다 그리고 IS 이슬람 국가 이걸로 이어지는데 그 근원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에요. 그리고 미국을 가장 열심히 도와서 폭탄을 퍼부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하고 영국은 완전히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 벌써 10만 명 넘게 받아들였고 스웨덴도 4만 명이나 받아들였는데 시리아 난민의 원천적 책임이 있는 영국이 500명 받았습니다. 500명. 네. 네. 캐나다만 해도 10,000명이 넘습니다. 미국도 한 수백 명 수준이겠죠. 호주도 6천 명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미국은 뭐 이제 와서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이 우리도 한 8천 명 정도까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꺼내는 수준입니다만은 유럽의 부자 나라들은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난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을 이렇게 골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또 삶을 갖다가 이제 상승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사일럼 쇼핑이라고 그러죠. 피난처를 쇼핑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발생해서 떠밀려 가지고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든 가야겠다. 그러나 기왕이면 잘 사는 나라로 가야 주워 먹을 거라도 있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제 밀려 가게 되는데 네. 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독일이나 스웨덴은 그래도 난민 문제에 대해서 좀 열려 있는 것 같군요. 예, 독일은 과거 자기들이 저지른 전쟁과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이 토대가 돼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너무 잘못한 게 많아. 뭐 일본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고. 스웨덴도 인본주의와 복지 문제에 대해서 역시 문화적으로 뭐 사상적으로나 배경이 탄탄하고 깊은 거죠. 각 나라들이 득실을 따지고 갈등이 빚어지고 국민들도 난민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난민들 잘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 난민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상하게도 유럽 각 나라의 보수 극우 정당들이 오히려 강해지고 있어요. 예, 세를 더 얻고 있습니다. 예. 영국도 보수당이 완승했죠. 프랑스도 극우 보수인 국민전선이 크게 흥했습니다.
덴마크도 우파 연합이 결성됐죠. 핀란드도 노르웨이 우파 연정이 결성돼서 다 집권을 했습니다. 이 우파 연정이나 이 우파 정당들이 다 배타적인 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표를 얻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난민은 곧 불법 이주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난민은 불법 이주자가 아니고요. 직장을 구하러 왔다 갔다 하거나 돈을 벌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인종, 종교, 국적, 신분, 정치적인 문제를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우려 때문에 자기네 나라를 떠나서 더 이상의 보호 또는 되돌아가는 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난민이지 돈 벌러 왔다 갔다 하는 이 불법 이주자가 아닙니다. 예. 이제 그나마 이 한 장의 사진이 계기가 돼서 난민 문제를 다시 살피고 이제 프랑스나 영국도 이제 난민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프랑스, 영국이 입장을 바꿨다고 하는 문제가 부정확하게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영국은 이제 와서 좀 바뀌었답니다. 늘려서 바뀌었는데 이미 유럽 땅에 들어와 있는 난민은 안 받겠다. 그러면 어디서 받겠냐? 우리가 시리아 난민 캠프에 가서 직접 데려오겠다. 명수를 네. 정해가지고 우리가 데려가겠다. 유럽에 들어온 난민을 니네가 몇만 맞고 우리가 몇만 맞고 이렇게 떠맞는 시스템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프랑스도 아직 미지근합니다. 특히 우익인 국민전선 보면은 난민 수용은 중단돼야 된다. 무슨 의료 서비스에 사회 보장을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이제 기자들이 묻죠. 시리아 어린이의 그 참혹한 사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보수당의 간부가 르몽드지하고 인터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통치하지 않는다. 사진 한 장 가지고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프랑스를 또 이해할 수 있는 문제도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프랑스는 알제리 식민지 문제 때문에 알제리 난민들이 프랑스에 많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사회 분규라든가 테러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죠. 노르웨이도 난민에 대해서는 스웨덴하고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2011년 사건 어네스 베링 브레이비크라고 하는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노동당 청소년 캠프에 이 청년이 뛰어들어가서 총을 마구 쏴대갖고 76명이 숨졌어요. 예, 많이 이런 기억하실 기억나실 겁니다. 네. 한 4년 전쯤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절대 노르웨이도 난민 문제하면 펄쩍 뛰는 거죠. 독일은 뭐 어차피 메르켈 총리가 중심을 잘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독일도 반대하는 여론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헝가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왜 이슬람 난민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국민투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고 폴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도 우리도 기독교 국가다. 기독교 난민만 받겠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난민이 생겼는데 기독교 난민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일 날 내무장관, 법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유럽에. 예. 거기서 난민들을 이제 각각 몇만 명씩 나라마다 이제 맡기는 게 이제 논의가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고 워낙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는데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있냐? 뭐 당연히 따지면은 우리나라에 난민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뭐 지저분하게 구는 거 싫다. 이러는 것도 있지만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이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예. 나이든 예비역 군인들과 젊은이들이 우리는 IS 편이 돼서 싸우겠다고 지금 중동으로 가는 문제예요. 예, 시리아 또는 이라크로 가서 IS에 참전해가지고 함께 싸우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총구를 서방 세계나 난민들을 향해 겨누고 있는 겁니다. 네. 네덜란드는 며칠 전에 큰 사고가 하나 터졌는데 현역 군인이 탈영을 했어요. IS에 참전하겠다고. 근데 어떻게 현역 군인이 탈영을 해서라도 IS 병사가 되겠다고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유럽의 분위기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다라는 거 짐작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난민을 받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터키라든가 시리아 같이 난민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차 있는 나라들에게 더 재정 지원을 해서 그쪽의 난민 캠프를 그나마 좀 인간적인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 네. 두 가지 지원이 지금 같이 이루어져야 브로커들의 범죄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뭐 유럽 또 내무 법무장관이 논의한다니까요. 예. 또 좀 해법이 좀 나오면 좋겠군요. 네, 변상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